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와우! 거래처 노총각 김대리 드디어 장가간대요. 축하 화한 보내야겠어요. 어디로 꽃 주문할까요? 꽃 주문은 꽃주문닷컴이지. 꽃주문닷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하화한, 근조화한 잘 만드는 꽃집이 다 모여 있어. 가격, 품질, 배송 전부 다 꽃주문닷컴. 전화번호부터 적어도 1544-6430. 꽃주문닷컴은 언제나 좋은 상품과 정확한 배송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삽시다. 꽃주문닷컴은 팟짱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1544-6430. 꽃주문닷컴 1544-6430. 꽃주문닷컴은 현재 회원사도 모집 중입니다. 전국에 계신 꽃집 사장님들 지금 당장 전화주세요. 꽃주문닷컴은 생산자, 유통자 모두를 보호합니다. 안녕하세요. 순대곱창 버섯 전골 전문점 순고민의 대표 안영근입니다. 순고민이란 브랜드는 고급 수제 순대와 한우 곱창을 융합하여 첫머리자를 따서 지어낸 브랜드입니다. 참 정감 있으시죠? 현재 순고민에는 전국 53개점이 오픈하여 투자 대비 점주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브랜드라 자부합니다. 전국에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지만 순고민의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님과 상생한다는 기업 이념으로 판매가 대비 높은 마진을 보장하여 드리므로 어느 프랜차이즈 업체보다 높은 마진율을 보장하여 드린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순고빈의 메뉴의 컨셉은 우리나라의 전통 먹거리 전골 메뉴로서 술안주로 그리고 식사 대용으로 많은 고객님들이 순대 맛이 일품이며 술안주로서 딱이다며 입에 칭찬이 마르질 않습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여 가맹점주님과 그리고 소비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순고빈의 프랜차이즈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네이버에 순고빈회를 검색해 보시고 창업 문의는 051-555-6611 051-555-6611 홈페이지는 www.한글로 순고빈회.com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정말 맛있습니다.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어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해야 될 5명의 지역구 후보에 대한 추인을 하지 않았죠. 어제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곧바로 대표 직인을 들고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로 내려갔는데요. 사실상 해당 지역, 그 5곳 지역의 무공천 주장을 현재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은 서울로 상경을 해서 당무는 보겠지만 최고위를 개의할 생각은 없다. 추호도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분당 사태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오늘 부산 지역을 머물면서 김무성 대표를 취재한 오마이뉴스 지역공동체부 정민규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현장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부산입니다. 네, 어제 김무성 대표가 부산으로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네. 예정된 일정이 아니었죠? 네, 그렇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어제 24일 오후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곧장 비행기를 이용해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부산 영도구는 김무성 대표의 지역구입니다. 김무성 대표의 갑작스런 방문에 지역의 취재 기자들도 덩달아 사태를 파악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김 대표가 영도에 잠시 모습을 보인 뒤에는
원유철 원내대표를 만나기 전까지 종적을 감춰버렸기 때문인데요. 수행진의 휴대전화도 모두 꺼져 있어서 김 대표의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일부 기자들은 황급히 김 대표의 차량을 쫓았는데 네. 김 대표 차가 취재진 차량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마치 숨바꼭질을 하듯 부산 시내를 누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김 대표가 당무는 거부, 물론 이제 오늘부터 당무는 다시 시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만, 결국 부산까지 내려간 곳은 5곳, 그러니까 공관위원회가 마지막으로 추천한 이 5곳을 무공천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그런 이유는 부산 지역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바로 그 귀밖의 공천 학살로까지 불렸던 그 귀밖의 의원들에 대한 공천 배제 문제 때문인데요. 김 대표는 부산으로 오기 전 서울에서 밝혔듯이 기자회견에서 서울 은평구을, 송파구을, 대구 동구갑, 동구을, 달성군 등 5개의 지역에 대해 공천관리위원회 공천 결정을 받지 못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유승민, 이재호 의원 등 공천 탈락의 반발에 무소속 출마를 결정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지역구입니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들 뒤밖의 의원들을 잘라낸 자리에 추천한 후보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김 대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친박계 최고위원들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해당 행위다라고 아주 격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은 좀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네, 이걸 이해하려면 우선 공직선거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공직선거법은 당대표의 직인이 없으면 그 당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의 도장 없이는 그 누구도 새누리당의 후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최고위원회도 사실상 손을 놓고 당할 수밖에 없는 게 대표 자리를 유고나 거리, 그러니까 대표에게 뭐 어떤 사고가 났거나 다른 다양한 이유로 자리가 비게 됐다고 보고 공천을 강행하는 방식이 있기는 한데 명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대구에서 정권의 눈밖에 났다는 이유로 유승민 의원을 공천에 배제시켜서 역풍을 맞고 있는데 네. 거기에 항의하는 당 대표까지 쫓아내고 강제로 공천을 강행한다면 시선이 더 좋지 않겠죠. 결국 모든 열세를 진 김 대표가 부산으로 가보니 말 그대로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은 멘붕에 빠진 겁니다. 더구나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늘까지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김무성 대표의 바람대로 이들 지역에서는 새누리당이 후보를 공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당대표 직인을 들고 필리버스터에 나섰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돌았습니다. 그렇군요. 다급해진 원유철 원내대표가 어젯밤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 와서 김무성 대표의 마음을 돌려야만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 몇몇 군데에 원유철 대표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횟집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는 사진이 굉장히 많이 대서특필이 됐던데요. 김무성 대표가 당대표 직인을 들고 필리버스터 중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군요. 오늘 오전에 그 5명 중에 1명인 서울 송파을에 공천이 된 유영아 후보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김무성 대표가 절묘한 타이밍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정말 피가 마르는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내버렸다 이렇게 비판하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 저희 오마이TV 화면을 통해서 보내드린 바 있는데요. 지금 점점 꼬여만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단 김무성 대표가 당무에 복귀는 한다. 그렇지만 최고위를 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부산 회동에서는 좀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어제 그 원윤철 원내대표가 비행기를 타고 내려와서 김무성 대표와 마주 앉은 시간은 한 저녁 8시를 넘겨서였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영도구 선거사무소에서 만난 둘은 취재진 앞에서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자면요. 원 원내대표가 빨리 당무에 복귀해 최고위를 열어달라고 김 대표에게 요구를 했고요. 김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나는 당무를 거부하지 않았다. 그냥 당대표로 이번 선거에 5개 지역은 무공천하는 게 옳다고 밝힌 거다. 라고 공수했습니다. 선거사무소에서 잠시 대화를 나눈 김 대표와 원내대표는 선거사무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자갈치 시장의 한 횟집에서 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뒤늦게 이진복 의원과 박민식 의원도 합석했습니다. 김 대표의 요구로 기자들의 근접 취재는 불가했는데요. 회동이 끝나고 나서 원 원내대표는 취재진과 만나서 김 대표에게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가 여러 가지 분열을 겪고 있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 민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당 지도부가 정상화되어야 한다.
또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원유철 원내대표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만남을 갖긴 했지만 부산에서 그렇지만 각자 입장은 서로 달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차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원유철 원내대표는 회동 뒤에 기자들에게 김무성 대표가 복귀를 선언한 25일 오후 2시부터는 당이 정상적으로 기능되고 최고위도 정상적으로 개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가 당 대표실로 오겠다고 한 만큼 거기에 최고위원들이 찾아가고 그럼 뭐 자연스레 최고위원회가 개최되는 게 아니겠냐는 겁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이번에 논란이 된 5개 지역 무공천 문제도 매듭이 지어질 것이라고 보았고요. 근데 원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나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겠다던 김무성 대표가 자기는 당무에 복귀한다고 했지 최고위를 소집하겠다고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긋습니다. 최고위가 소집될 것이라는 원유철 원내대표의 말에도 소집권은 대표인 자신에게 있다면서 내 말을 들으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들이 그렇다면 최고위 소집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변함이 없느냐고 거듭 확인하자 그렇다고 짧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당무만 보지 최고위는 소집하지 않겠다는 게 김무성 대표의 생각이고요. 대표가 당에 오기로 한 만큼 최고위가 열릴 것이라는 게 원 원내대표의 현재까지 생각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김무성 대표가 지금 당 대표로서의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고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던 무공천 입장을 끝내 관철시키겠다라는 태도가 아주 분명해 보이는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너 영안초등학교? 야, 이게 몇 년 만이야, 친구야. 넌 어쩜 하나도 안 늙었니? 헐, 뭐라는 거니. 매일 새벽 출근해, 야근해, 애 키우지 살림하지, 피곤해 죽겠어. 근데 병원 가면 규칙적인 운동하고 새끼 챙겨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잠 푹 자라나? 누가 그걸 몰라서 못하니? 나랑 똑같구나. 그래서 난 마카산삼으로 해결했잖아. 마카산삼. 잉카인들이 먹던 페루 산삼과 우리나라 산삼으로 만들었대. 그래? 당장 검색해봐야겠네. 마카산삼. 아니야. 요즘 마카산삼 뜨니까 유사 제품이 많아. 영한네이처로 검색해봐.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제품 마카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우선 약속대로 김무성 대표가 당무에는 복귀를 하려면 와야 되는데 지금 전해지는 속보에 따르면 김무성 대표가 방금 전에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다는 것이고요. 잠시 뒤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 도착할 예정이다. 뭐 이런 건데 부산에서 떠날 때 상황은 좀 어땠는지 그 스케치를 좀 전해주시죠. 네, 김 대표는 오늘 아침 영도구 집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취재진과 만나서 오래전부터 당원, 당규에 위배되는 것은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왔다면서
무공천이 오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마음 변화가 없다고 어제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전날 원내대표가 오늘 최고위가 열릴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원인철 원내대표의 일방적인 얘기를 하면서 원내대표가 부산까지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의로 서울에 올라가 당대표실에서 당무를 보겠다고 한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려고 도착한 김해공항에서도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네. 김 대표는 거듭된 무공천 관련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제 기자회견에서 국민한테 말씀드렸다. 자꾸 그런 질문에서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말했는데 자꾸 기자들이 입장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분이 좀 상한 듯한 말투였습니다. 네. 서청원 최고위원 등 당내 친박계가 자꾸 자신을 향한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짧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치권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돕니다. 김무성 대표가 이번에 당 대표 직인을 들고 부산까지 내려가서 사실상 이렇게 버티고 있는 가장 큰 것은 실제 계산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률적인 소송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친박이 주도했던 이번 공천이 사천, 그러니까 국민공천제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소송에서도 원인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그런 치밀한 전략, 계산, 이것을 끝낸 다음에 결행한 행동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더군요. 자, 김무성 대표가 어찌됐든 30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어떤 입장을 밝혔다가도 꼭 30시간 이전에 본인의 입장을 바꿔서 청와대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나온 말이기도 한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김무성 대표가 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떤 분석이 좀 우세합니까? 일단 김무성 대표는 이번 공천 거부를 통해서 당내 주도권을 상당 부분 가져올 것이라고 보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각을 세우다가도 말씀하셨던 막판에는 흐지부지하면서 물러섰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강단 있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존재감을 재확인시켜줬다는 평가는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친박의 전방위 공세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무력한 당대표라는 비판 대신 미래 권력으로서의 존재감 역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번 공천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천의 책임을 친박계에게 돌리면서 나름의 출구 전략을 마련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설사 총선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그 책임이 자신보다는 공천을 주도한 친박계에 있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부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 대표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듯 했습니다. 네. 어제 부산 영도구 선거사무소에 와서는 언론사 기자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자들이 어느 정도 모인 다음에야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오직 국민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는 말을 남겼고요. 기자들과 함께 영도 다리를 걸으면서 바다를 바라보고 고심에 빠진 듯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와의 만남도 애초 비공개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았지만 선거사무소와 주위가 개방된 자갈지 식당통의 횟집을 선택해서 취재진이 회동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언론을 적극 활용한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상 이것은 자신의 대권 행보를 위한 첫걸음에 나섰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지금 방금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김무성 대표가 몇몇 언론들과 나눈 대화를 보면 언론에서 자꾸 옥새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확한 이름은 당인이다. 그리고 당인과 당대표 직인, 이 두 가지는 당사에 그대로 있다. 자신이 도장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반대로 원유철 원내대표는 대표 직인이 현재 당사에 있지 않다. 김무성 대표가 당인과 당대표 직인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좀 진실 게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점은 저희가 잠시 뒤에 좀 더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어찌됐든 오늘 오후 2시 혹은 오늘 안에 오후 6시 이전에 이 문제가 다 처리가 돼야 될 텐데 안 그러면 결국 무공천, 그래서 5명은 실제로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김무성 대표가 당대표실에 도착을 하고 또 당무에 복귀를 한다면 최고위원들 간의 회의가 벌어질까요? 어떻게 전망을 좀 하십니까? 사실 이건 섣불리 예단하기는 힘든데요. 관건은 김무성 대표가 얼마나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의 압박을 버텨내는가에 모아질 듯합니다. 벌써 서청원, 이인재, 김태호 등 친박계 최고위원들은 김무성 대표를 향해 무책임하다며 공세를 퍼부었거든요. 과거에 김 대표는 이런 등사를 버티지 못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시간의 법칙이라는 오명을 얻었는데요. 그렇죠. 김 대표가 청와대와 친박계와 대립하다가도 끝내를
그런데 고개를 숙였고 그렇게 버티는 게 30시간을 넘기지 못한다고 해서 나온 말입니다. 김 대표로서는 뭐 참 듣기 싫은 말일 것 같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김 대표가 이 30시간의 법칙을 과연 깰 수 있을지 다시 재개되는 새누리당의 상황 변화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김 대표는 당무만 복귀하는 거지 최고위는 없다고 공언한 만큼 그 결심이 이어지고 이를 어르고 달래는 최고위원들의 막판 행보가 계속될 듯합니다. 일부에서는 결국 일부 지역만 무공천하고 나머지 지역구는 공천을 하는 식으로 절충점을 찾아낼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새누리당의 이번 공천 갈등, 그 파국의 클라이막스에 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후 6시가 되면 모든 것이 끝날 텐데요. 결국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귀결이 될지, 그리고 당대표의 이런 결단에 대해서 청와대 그리고 당 내부에 있는 친박계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공격에 고삐를 줄지, 그것은 저희가 좀 더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정민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